네, 안녕하세요. 대표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이크가 안 켜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흔들어 주세요. 손으로 좀 흔들어 주시고요. 네. 일부러 지금 인원이 많아서 사실 마이크를 켜 놓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정확하게들 다 통제를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마이크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마이크를 다 꺼 놨고요. 이따가 여러분들이 인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일단 손을 들고 말씀 표시를 해 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켜 드리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얼마나 그렇게 뭐 질문하시고 하실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마이크를 켜 드리는 방법은 그렇게 켜 드릴 거고요. 다만 지금 걱정이 화면이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60 저 포함해서 65 명이기 때문에 한 화면에 다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화면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분들은 손을 들어도 표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채팅창에 가장 좋은 건 채팅창에 그 "할 말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그분 마이크를 제가 찾아 가지고 마이크를 켜 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기 오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저하고 뭐 전화 통화들은 다 한 번씩 하셨지만 얼굴을 이렇게 뵙고 인사 나눈 거는 처음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했고 근데 또 그게 장점이 되기도 해서 여러분들 지금 멀리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같이 사업 한번 해 보겠다고 오셨잖아요.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건 또 코로나가 준 뭐 선물이라고까지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잘 활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이 그 창업경제신문 지역센터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사실은 교육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회의라기보다는 오늘은 교육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당장 홈페이지도 활용을 해야 되겠고 페이스북도 활용을 해야 되겠고 또 설명회를 다 영상으로라도 보시고 오셨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고 약간의 다르게 이해를 하셨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정확하게 그 저희 회사 입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지 또 당장 기사를 올리는 거에서부터 페이스북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는 페이스북을 쓰시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페이스북을 써 주려면 좀 더 그 저희가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재미없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요. 지금 채팅창에 뭐 인사들 하고 계신데요. 서로들 못 볼 겁니다. 그래서 인사 나중에 회의할 때나 이렇게 기회가 되시면 하시기로 하고요. 지금은 서로들은 지금 의식을 못할 거고 오로지 일단 저한테 좀 집중을 해 주시고 궁금한 게 못 알아듣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서 바로바로 풀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있는 건 사실 제가 계속 실시간으로 보지는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중간에라도 쉬는 시간에라도 보고 바로바로 가급적이면 팔로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쪼끔 더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페이스북 그룹에서 보셨겠지만 100 명이 넘죠. 일단 참여하기로 의사를 밝힌 분들이 100 명이 넘어서 근데 사실 또 바쁜 일들이 갑자기들 생겨나고 뭐 부모님이 갑자기 병원에 편찮으셔서 가셨다고 하는데 오늘 참석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런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대안을 마련해 드리겠지만 어쨌든 쪼끔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우리 직원한테는 10 분까지만 그 입장을 시키고 10 분이 넘어가면 일단 입장을 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입장을 안 시킬 건 아니고요. 저도 제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일단은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표님들 정말 반갑고요. 다른 데 같으면 보통 지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지사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지사라는 말 별로 좀 좋아하지 않아서 사실 우리가 상권지사라는 개념에서도 상권지사 대표라고 불렀지 상권지사 뭐 지사장 이렇게 부르진 않았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이제 지역센터 대표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저희는 지사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물론 다른 분들이 "너 뭐 하니?"라고 물었을 때
뭐 지역센터 대표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분들한테 알기 쉬우라고 뭐 지사를 일종의 지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는 철저하게 지역센터의 대표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전부 다 어떻게든 부를 때마다 다 대표님이라고 표현할 거고 여러분도 저를 그냥 대표 오 대표라고 불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일단 그렇게 호칭은 좀 통일을 하는 걸로 하고 지금부터 인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설명회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한 거였다면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이 움직이게끔 활동을 하시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그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인제 이런 교육을 하다 보면 앞에서 했던 내용들하고 네 제 소리가 지금 안 들리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지금은 저희가 방법이 없어서 나갔다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예 지금 만약에 목소리가 안 들리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디오 장치 같은 거를 손보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서 손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가끔씩 "설명회 때 했던 얘기를 왜 또 하느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중복되는 게 더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복이 중요하니까 중복하는 거고요. 설명회 때 당연히 여러분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설명회 때 했던 얘기가 오늘 그중에 중요한 것들은 다시 얘기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매력적이죠?" 뭐 이 정도로 안내를 했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정확하게 못하면 그 부분이 작동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반복되는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반복되는 게 많아야 맞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고 일단 그 점은 여러분이 좀 지루하더라도 잘 견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급적 오늘은 사실 화면에 보이는 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페이스북을 설명한다든지 홈페이지의 관리 방법을 설명한다든지 그럴 때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띄워 드릴 거고 그 이후의 것들은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는 게 더 많을 거예요. 다만 이따가 이제 기사를 쓰는 부분이라든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여러분 그 안심창업센터 그룹에다가 기사를 쓰기 위해서 설계를 좀 해야 된다고 해서 간단한 샘플 하나를 올려 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다들 이게 어떤 건지는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거를 또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라는 건지를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제 그런 부분을 다시 설명드릴 텐데 그런 부분은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각각의 그 설계도 하고 기사가 어떻게 매칭되는지도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사를 설계할 때 간단하게 비록 몇 줄이지만 그게 왜 중요한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뭐 제가 지금 통화들도 해 보고 여러분들 지금 잠깐 진행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페이스북을 1 점에서부터 10 점까지로 나눈다면 페이스북을 1 점만큼만 이용하는 분도 계시고요. 뭐 10 점만큼 이용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요. 근데 인제 제가 그 부분을 10 점에 맞춰서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좀 지루해 보일 수도 있겠다. 근데 가끔은 그런 게 더 진짜가 보일 수도 있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10 점짜리로 살아왔는데 사실은 정작 5점 레벨짜리는 모르고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여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마음을 열고 들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지금 이 교육은 오리엔테이션은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자료는 반복적으로도 보실 수 있게 할 거고 부분 제가 매뉴얼로 별도로 편집할 부분은 매뉴얼로 별도로 떼어서 편집을 해서 동영상 매뉴얼로 별도로 올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중요한 내용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되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걸 다 설명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볍게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간 회의도 있을 거고 별도로 또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할 거고 별도로 이렇게 시간을 내는 게 어렵다고 판단되면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그 매뉴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굳이 '어디까지 끝내야 되겠다.'라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당장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당장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창업 컨설턴트 과정을 홍보를 했는데 신청자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저희는 아는데 여러분들은 모른다는 것도 웃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머지 진도를 빼지 못하는 부분들은 다른 기회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맨 처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지역센터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요.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이 여러분 자격 심사를 하는 자격이 아니었잖아요. 적어도 지역센터로 활동하려면 이런 것들은 지켜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매월 지역 뉴스를 10개 이상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기사를 한 달에 10개 쓰는 거를 기사를 안 써본 분들은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막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만 잘 들어도 10개를 채우는 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사 10개를 못 써가지고 지역센터를 못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고, 만약에 그게 부담스러워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되게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전혀. 그래서 일단 그 부분도 오늘 설명을 드리겠고, 어쨌든 매월 지역 뉴스 10개는 등록이 되어야 된다. 저희가 다른 건 확인 안 해도 그 부분은 당연히 확인을 할 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요건. 오늘도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금 못 오시겠다고 했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주 1회 주간회의를 해요. 저희가 같이 모여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얼굴 보고 회의하자라는 거거든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같은 일을 하는데 얼굴 보고 회의하자. 이게 주간회의고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일을 전업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날 저녁으로 잡은 거예요. 월요일 날 저녁 7시로 잡은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 그것도 여러분이 100%를 출석할 수는 없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70%는 넘겨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매주 월요일 날 우리는 주간회의를 할 거고, 이 주간회의를 할 때는 전적으로 회의에 전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원격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솔직히 카메라 안 켜놓는 건 다반사고요. 예를 들면 회의하다가 잠깐 나가버리기도 하고, 나가서 10분, 20분 통화하다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 우리 비즈니스잖아요. 이거 내 비즈니스를 여러분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요. 같이 비즈니스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월요일 날 오후 7시부터 8시까지는 제가 더 길게 가급적이면 안 할 테니까 7시부터 8시까지는 고스란히 이 회의에 집중을 해주셔야 여러분이나 저나 서로 얻는 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매주 월요일 날 일단 주간 회의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회의에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제가 그 주간 회의에 대한 매뉴얼까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어차피 한번 모여서 1시간 동안 이야기하는데 막연하게 저 혼자 일방적으로 떠들고 끝나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창업 뉴스 컨텐츠도 만들어내고요. 예를 들면 심지어는 동영상 강의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동영상 매뉴얼, 아니 그 주간 회의를 운영하는 매뉴얼까지도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다. 그래서 주간 회의가 꽤 알차게 진행될 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국민기자 제가 계속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중에는 아직 국민기자에 대해서 잘 아는 분과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국민기자 설명회도 들은 분이 계실 거고, 국민기자는 아직 말로만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쪽에 뭐랄까요, 단언컨대 국민기자는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국민기자를 안 할 이유가 없어야 돼요. 적어도 그분이 페이스북을 이해한다면, 그분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걸 안다면
국민 기자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모르세요. 아직도 국민 기자를 하라고 하면 그거 왜 해야 되는지, 니네가 블로그 만들어 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민 기자는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자영업을 안 하는 분이 그냥 뭐 취미로 하는 거라면 그건 선택사항이지만, 음식점을 하고 있는 분이 국민 기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안 한다라고 하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상당한 이익을 얻어본 사람으로서는 바보 같은 정도예요. 국민 기자는 그만큼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국민 기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이익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큰데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국민 기자를 여러분 지역에서 많이 확보할수록 여러분이 강해진다고요. 여러분이 강해진다고요. 제가 국민 기자를 지역별로 한 100명 정도씩만 확보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지역센터가 100개면 저는 10,000명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국민 기자 10,000명이 되어도 저희 회사가 그것 때문에 엄청난 로드가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종화 대표님, 종로구 센터에 홍종화 대표님, 제가 전면에 보여서 제가 불렀어요. 자, 이런 상황을 제가 연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로구 센터를 홍종화 대표님이 맡고 계신데 지금은 혼자 맡고 있는 거잖아요. 종로구 센터를 홍종화 대표님 이외에는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직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어쨌든 지금은 대표님 혼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종로구에 국민 기자가 100명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형편 없는 기사든 형편이 있는 기사든 어쨌든 그 국민 기자들은 매월 하나씩 기사를 쓰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에 대한 대가로 자기 장사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건데, 그 100개의 기사는 원고료 하나도 안 들이고 확보하는 기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종로구 센터의 지역 뉴스가 훨씬 더 거름져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중에 다 활동을 못 해도요, 100명 중에 20명만 제대로 활동을 해도 20개는 기사가 제대로 만들어질 거냐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100명이 결국은 우리의 고객들이에요. 원래 우리가 창업자와 자영업자가 우리 고객이라면 결국 국민 기자들도 자영업자가 대다수를 이룰 거기 때문에, 저희의 지금 포맷상 그렇다고 하면 그 100명은 일반적인 자영업자가 아니라 창업경영신문 간판을 같이 쓰고 있는, 그러니까 창업경영신문 명함을 같이 쓰고 있는 자영업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자영업자는, 예를 들면 홍 대표님이 얘기 좀 하자고 하면 나 바빠라고 해서 밀어낼 수도 있지만, 그 100명의 자영업자는 적어도 홍 대표님, 종로구를 맡고 있는 홍 대표님이 야, 잠깐 얘기 좀 하자라고 하면 그분들은 피해가기가 조금 찝찝할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창업경신문 국민기자인데, 그죠? 그것도 종로구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종로구에 대표님이 와가지고 잠깐 얘기 좀 하자는데 벗어나기가 쉽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국민기자 100명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줄 겁니다. 또 한 가지, 우연히 지역센터 대표님들이 관공서에, 예를 들면 구청장 또는 뭐 지역 경제과장이나 산업과장 또는 뭐 식품위생과장, 이런 사람을 만났다 치자고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아, 나 창업경신문 지역센터를 맡고 있어. 이 지역. 여기까지는 그분들이 별로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국민 기자가 100명이야. 이거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국민 기자를 최대한 많이 모았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돈 내고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들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국민 기자는 그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국민 기자를 늘리는 건, 여러분이 어떤 자영업을 하시는 분한테 당신 국민 기자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오히려 그분이 여러분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구걸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 기자를 좀 많이 모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꼭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게. 네 번째, 부동산 주치의입니다. 역시 부동산 주치의를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자세히 설명한 적이 없어서 여러분이 막연하게 부동산 주치의를 느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주치의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건지를 모를 수도 있는데, 부동산 주치의는요, 여러분에게 그 어떤 조직보다도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겁니다. 국민기자보다도 어찌 보면 한 차원이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주치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을 통해서 창업자가 나올 수도 있고,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되는 가게가 나올 수도 있고, 그분들이 점포 개발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분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컨설팅의 소위 마케팅을 도와줄 수도 있다고요. 그런 부동산 주치의를 그런 부동산 주치의를 여러분 지역별로 가져갈 거고, 여러분 지역별로 가져가면서 동시에 부동산 주치의는 여러분의 수익 모델과 직결된다. 부동산 주치의가 내는 회비의 상당 부분을 지역센터 대표님들께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동산 주치의에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부동산 주치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해봤자 그래봤자 제가 뭐 30분 1시간 설명할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주치의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는 언제 들을 거냐면, 제가 부동산 중개업의 성공 전략이라고 하는 무료 교육을 3시간짜리를 할 겁니다. 전에도 우리가 그 교육을 했던 적이 있고, 저희가 1월 달부터 그 교육을 다시 시작을 할 건데, 그 3시간짜리 교육이 사실상 부동산 주치의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교육이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물론 여러분 중에 뭐 부동산 시장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이미 그 업계의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시장을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 중개업 성공 전략이라고 하는 그 무료 교육을, 사실은 공인중개사들 들으라고 하는 교육인데, 그때 여러분이 한 번쯤은 꼭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주치의가 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건지, 수익 모델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동산 주치의를 좀 많이 늘려간다는 건데,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 여러분이 물론 이제 업무상 부동산 중개업소를 많이 만난다면 제가 말리지는 않는데, 그렇게 개별적인 영업을 하지 않아도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중개업 성공 전략이라고 하는 무료 교육을 일정이 잡히면 대표님들이 여러분 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그 교육을 안내하고 듣게 하면 돼요. 어차피 돈도 안 내고 듣는 교육이고, 그 교육 듣고 나서 반응 되게 좋아요. 저희가 이전에 그 교육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그 교육을 듣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영업은 제가 할 거예요. 제가 그 교육을 통해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그 역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뭐 창업 컨설턴트 교육을 여러분이 홍보하듯이, 프랜차이즈로 100억 벌기 교육을 홍보하듯이, 부동산 중개업 성공 전략이라고 하는 그 교육을 여러분이 부동산 중개업체들한테 알려주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은 의미가 있을 거다. 그래서 부동산 주치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된다. 그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신경 쓸 일은 아닌데, 제가 아마 이 지역센터 설명회를 할 때 지역센터와 상권지사를 설명했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상권지사하고 지역센터를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로구 센터에는 여러 개의 상권지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해되셨죠? 종로구는 구단위니까 그 안에는 종로 3가 상권도 있을 거고, 종강역 상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개의 상권, 인사동 상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상권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각각의 상권별로 상권지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지사는 그냥 여러분들의 서브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센터가 있으면 상권지사는 그 서브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당분간은 제가 이 상권지사를 크게 강조하지는 않을 거니까 이건 서서히 다른 회의 때 강조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입니다. 교육. 오늘도 물론 이게 교육이지만 이런 필수 교육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여러분이 소위 창업경영신문 지역센터를 맡기 위해서는 세 가지 교육에 관심을 가지십시오라는 겁니다.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 프랜차이즈 전문가 양성과정, 외식경영 전문가 양성과정.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하고 프랜차이즈 양성과정은 현재로서는 38시간짜리고요. 외식경영 전문가 양성과정은 2월 달에 시작할 때는 30시간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 기수부터는 똑같이 38시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 원래 이 교육들이 40만 원, 뭐 60만 원도 책정됐던 교육인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창업 컨설턴트 과정이나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을 다 40만 원으로 가격 조정을 했죠. 외식 경영 전문가 과정은 원래 60만 원짜리인데 2월 달 개강부터 그냥 40만 원에 갈 겁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돈을 안 내고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교육을 들으시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시간만 내면 들을 수 있는데 듣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으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하면 들으시는데, 다만 한 번 교육을 듣겠다고 맘먹으면 끝까지 제대로 들어주셔야지, 듣다가 수료도 못하고 나 다음 기수에 다시 들을게요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지역센터 대표님들한테 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건 한 번입니다. 창업 컨설턴트 과정 한 번,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 한 번, 외식 경영 전문가 과정 한 번을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는 거지, 여러분이 심심하면 와서 듣고 싶은 교육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듣는 교육이고 다른 분들은 40만 원씩 내고 듣는데 여러분들 아무 때나 와서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들으려면 제대로 들어주시고, 만약에 거기에 시간을 충분히 낼 수 없다고 한다면 다음 기회에 듣는 방법을 취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정은 저희는 어떻게 잡고 있냐면, 창업 컨설턴트 과정은 매주 수요일 날 저녁으로 잡고 있고요.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은 매주 화요일 날 저녁, 외식 경영 전문가 과정은 매주 목요일 날 저녁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 개를 다 동시에 듣는 거는 쉽지 않을 테니, 여러분들이 적절히 여러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먼저 듣는 게 좋은데, 사실은 업무적으로 가장 필요한 거는 창업 컨설턴트 과정입니다. 업무적으로 당장 필요한 건 창업 컨설턴트 양성 과정이라는 거 꼭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교육들은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가 이것도 설명회 때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창업경영신문을 드러내놓고 좀 활동을 해달라는 겁니다. 전국에 이렇게 이제 수십 명이, 앞으로 조만간에 100명이 사실 지금 벌써 100명 인원은 넘어갔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이 활동해 주는데, 누구는 창업경영신문을 드러내고 누군가는 창업경영신문을 숨겨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프리라이더라는 말이 이런 때 나오는 거거든요. 100명의 조직이 60명은 열심히 뛰고 있는데 40명은 거기에 얹혀가려고 한다. 이걸 프리라이더라고 한다고요. 프리라이더가 많은 조직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차피 여러분 지역에서 좁은 지역도 아니고요, 구 단위를 맡겨드렸는데 그 지역에서 창업경영신문을 대표하면서 창업경영신문을 필요할 때만 써먹겠다라고 하는 건 그건 아닌 것 같다. 창업경영신문을 드러내놓고 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셨으면 좋겠다. 창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창업경영신문 어느 지역을 내가 맡고 있다라는 게 창피합니까? 저희 그렇게 욕먹는 일 안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창피해하지 마시고 창업경영신문을 좀 드러내놓고 비즈니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 페이스북에 들어갔는데 창업경영신문 어느 지역 대표라는 게 프로필에 안 나와 있으면, 네, 제가 다른 식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압박을 가할 겁니다. 혜택을 안 줄 거라고요. 혜택을.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나쁜 짓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혜택을 안 줄 거예요. 잘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광고도 해드리고 막 할 거거든요. 그 지역에 큰 돈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한 달에 광고비를 예를 들어서 500을 쓴다고 하면
50개 지역에 10만 원씩 해서 500 쓰나 저희가 본사에서 500 쓰나 차이가 있나요? 차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본사에서 500 쓰나 10만 원씩 해서 50개 지역센터에서 광고비를 10만 원씩 써 드리나 우리 별 차이 없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잘하는 분들에게 자꾸 혜택을 드릴 거다. 저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100명 넘게 참여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따라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아직 한 번도 안 만나고 지금 참여했잖아요. 서로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저를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분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더 그렇게 장밋빛을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중에 잘하는 분들을 자꾸 발굴해서 그분들이 더 잘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꾸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는 게 제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해 주시면 그만큼 저희 회사 차원에서도 더 많이 도와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도와드리는지 이따 여러분들 한두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확연히 다를 겁니다. 확연히. 저희가 작정하고 도와드리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확연히 다를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창업경심 방침을 충실하게 따라 주셔야 된다. 여러분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공동체로 모인 조직이 아니에요. 창업경영 제가 15년이나 공을 들여온 창업경영신문을 여러분과 함께 운영하자고 나눠드린 거거든요. 근간을 흔들려고 하지 마세요. 창업경영신문이 가고자 하는 길은 있어요. 근간을 흔들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주시되 자꾸 방향을 틀어버리려고 하는 노력들은 하지 마시고요. 서로 좋은 쪽으로 기본적으로 창업경영신문 방침을 따라 주시면서 함께 잘 만들어가면 제가 그렇게 또 답답할 정도로 고집이 센 사람은 아닙니다. 고집이 꽤 센 사람이긴 한데 답답하게 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득하면 다 넘어가요. 제 대학 친구들은 제 귀가 너무 얇다고 뭐라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만 설득하시고 합리적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은근히 잘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좀 자꾸 저를 설득시키려고 노력을 하시고 바꿀 게 있다면 자꾸 뭔가 방침을 벗어나서 뭔가를 자꾸 움직이려고는 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창업경영신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15년 동안이나 전 진짜 제 자식 같은 사업이거든요. 그죠? 법인으로 따지면 20년, 창업경영신문이라는 매체로만 따지면 15년을 제가 키워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새를 키운 적이 있는데 딱 1년 정도 키웠거든요. 1년 정도 키우고 얘가 죽었는데 그다음에 제가 가슴이 멍해 가지고 그다음부터 새를 못 키워요. 그 1년도 그렇거든요. 1년도 말도 안 통하는 새도 15년을 저하고 같이 호흡을 같이 해온 사업이에요. 네, 저는 좋게 만들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그 뜻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업경영신문에 소위 스크래치 내는 일들은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민원이 들어오면 저는 여러분 편이 아니라 민원인의 편입니다. 이해되셨죠? 물론 객관적이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창업경영신문의 어떤 지역센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라는 민원이 본사로 들어오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분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테고 그분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면 저는 여러분에게 사과를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주 잘못된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어떤 걸 지켜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좀 좋은 의도로 참여를 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 신문사를 제가 15년 하면서 저는 욕을 안 먹는다고 자부하거든요. 물론 저를 모르는 분들은 저를 욕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뭐 예를 들어서 강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끼치거나 뭐 양아치 짓을 하거나 기레기 짓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색깔들을 그대로 좀 유지하려는 노력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아홉 번째고요. 열 번째,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거 비즈니스입니다. 동호회가 아닙니다. 동아리가 아닙니다. 가끔씩 동아리 같은 느낌을 주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비즈니스 모임을 하다 보면 비즈니스는 치열하게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결과를 기다려요. 예를 들면 저희가 만약에 주간회의를 하고 있다고 치자고요. 지난주 주간회의에서부터 이번 주 주간회의까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 동안 뭔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일주일 동안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하셨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 계신다고요. 이거는 동아리 활동이에요. 동아리 활동도 잘 나가는 동아리에서는 다 빼버려요.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비즈니스예요. 저희는 지금 비즈니스라고 해서 모였다. 그래서 비즈니스는요, 여러분 뭐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플랜 투 C. 경영학 원론에서 날마다 강조하는 게 플랜 투 C인데, 예, 그냥 그 플랜 투 C만 실천을 해주셔도 상당 부분은 돌아간다. 상당 부분은 돌아간다. 그중에 두가 가장 중요합니다. 플랜은요, 솔직히 여러분이 안 세워도 제가 다 세워놨어요. 플랜은 다 세워져 있다. 여러분은 두만 하시면 돼요. 제가 안 세워놓은 플랜을 세우는 건 여러분도 당연히 세워야 되겠지만 두를 하셔야 돼요. 근데 두를 안 하면서 자꾸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은 속꿉장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10가지를 설명회 때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비즈니스를 같이 하기로 하고 모였습니다. 같이 하기로 모였는데 이제 여러분이 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 그 뭐가 필요한지를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의 일종의 무기예요. 도구예요, 도구. 여러분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무기를 배급해 드릴 건데 그 무기를 가지고 나가셔야지 무기를 드렸는데도 무기를 부대에다가 잘 보관해 놓고 맨몸뚱이로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제가 그 도구들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안심창업센터 그룹이 있었죠.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의 안심창업센터라는 그룹은요. 이게 무전기의 역할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여러분과 본부를 지키고 있는 제가 소통을 해야 서로가 살 수 있는데 그 무전기와 같은 역할을 안심창업센터 그룹이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소통 채널입니다. 인원이 많아서 카카오톡 단톡방을 쓰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이 밀리면 대책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페이스북을 쓸 건데 페이스북 그룹을 쓸 건데 이미 여러분들이 다 거기 들어와 계신다고요. 근데 들어와 있어도 자주 안 들어와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무전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무전기를 차 트렁크에다 실어놓고 전쟁 나갈 때는 총 하나만 들고 나가면 정작 중요한 무전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안심창업센터라고 하는 그룹에 수시로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무전기 역할을 합니다.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그게 소통 채널입니다. 저는 여기 프랜차이즈 쪽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프랜차이즈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소통입니다. 소통.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순간 회사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인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본사가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망가지는 건데 그 소통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안심창업센터 그룹입니다. 두 번째, 지역센터 홈페이지. 이미 여러분들한테 홈페이지는 다 만들어서 보여드렸어요. 아직도 나는 홈페이지를 못 봤다고 하면 저하고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미 저희가 지금 150개 이상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본사 홈페이지에다 띄워 놨는데 아직 여러분이 직접 관리해야 될 홈페이지를 아직 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저하고 그만큼 소통이 안 된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역센터 홈페이지는 여러분의 그야말로 오피스입니다. 바로 그냥. 여러분이 온라인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창업경영신문 지역센터 홈페이지는 바로 그 오피스의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늘 그 홈페이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면 그야말로 그 홈페이지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더 안 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자고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만들어 다 드린 모든 지역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죠. 만들어져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는 고스란히 이제 여러분들이 운영자가 되는 거고요. 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홈페이지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하나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면 여러분들 못 버티고 다 빨리 전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홈페이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홈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자식처럼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 홈페이지를 강력하게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거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창업경영신문 지역센터 홈페이지는요. 회원가입 기능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왜 회원가입을 안 만들어주냐고 하는데 거기다 회원가입 만들어봤자 가입 잘 안 할 겁니다. 요즘 그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어서 가입 잘 안 할 겁니다. 저희는 그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기능을 페이스북 툴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센터는 페이스북 페이지라고 하는 거를 작동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고 계시는 건 창업경영신문 김제시 센터라고 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아직 여러분 중에 나는 페이지라고 하는 걸 잘 몰라 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그냥 이번 기회에 알면 되는 거고요.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게 쓰게끔 저희가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저는 제가 그런 말 해요. 창업경영신문은 페이스북이 없었으면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적어도 이 업계에서 페이스북을 가장 잘 쓰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페이스북 회원이 한 7만 7천 명 정도 되니까 가장 잘 쓰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7만 7천 명 보고 사업하는 거 아니거든요. 7만 7천 명 보고 사업하면 못합니다. 7만 7천 명은 그냥 기본 틀을 밑받쳐주는 밑바탕이고 그 이상으로 페이스북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창업경영신문 각 센터, 지역 센터별로 페이지를 전부 다 운영을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릴 건데 여러분 지역의 페이지를 여러분이 직접 만드셔야 돼요. 제가 오늘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들지만 여러분이 관리자로서를 인정해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페이지를 만들어서 저를 관리자로 초대를 해가지고요. 소유권을 저한테 넘기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관리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디자이너들이 붙어서 소위 디자인도 바꿔야 되고 예를 들면 필요한 인력들을 거기 또 동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건데 근데 제가 저희 회사에서 다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일정한 개수 이상을 만드니까 뭔가 이상 신호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페이지를 만들게 할 거고 그러고 나서 저를 관리자로 여러분이 초대를 해서 여러분이 만든 그 페이지를 저희 직원들이 투입이 돼서 예를 들어서 기본 세팅을 할 거고요. 셋업을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페이지를 쓰게끔 할 겁니다. 근데 이 페이지를 쓰는 거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보통 온라인 마케팅하면 네이버 중심의 뭐 키워드 광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지금도 동남아 쪽은요. 그냥 페이스북이 전체 시장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페이스북을 잘 네이버라는 워낙 강자가 있으니까 페이스북이 그만큼의 소위 위력은 갖지 못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페이스북을 잘 쓰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지역센터 대표님들이 페이스북을 기가 막히게 쓰게끔 가이드를 할 거니까 일단 이 페이지를 전부 다 만들게 될 겁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주 중으로 다 만드셔야 여러분들이 공식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저희는 페이지를 하나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김제시 맛집정보센터라고 하는 페이지는 창업경영신문 김제시 센터가 운영하는 페이지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창업경영신문의 주 독자들 중에 또는 고객들 중에 자영업, 그러니까 외식업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맛집정보센터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외식업체들을 우리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제 시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될 텐데 김제시 센터 같으면 김제 시민들과 더 쉽게 소통하기 위해서 맛집 정보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맛집 정보를 운영함으로써 실제로 소통의 어떤 기능을 작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페이지와 연동이 돼서 서로 상호작용을 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벌써 똑같잖아요, 디자인이. 그죠? 김제시 맛집정보센터하고 대한민국 맛집정보센터가 디자인이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 회사가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제시 맛집정보센터에다가 내가 어떤 음식점을 하나 추천해서 올렸다. 그 정보를 대한민국 맛집정보센터에도 같이 올려주면 대한민국 맛집정보센터에 오신 분들은 그분들이 김제에 놀러 가고 싶을 때 김제 맛집들을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 김제시 맛집정보센터라는 페이지가 또 이렇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돼서 상호작용을 하게 만들 겁니다. 물론 이 페이지는 여러분이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이건 저희 본사에서 운영할 거니까. 대한민국 맛집정보센터는 저희 본사가 운영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각 지역별 맛집정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많은 걸 언제 운영하냐고 말씀하시는데, 하루 10분, 15분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정 없으면 1시간 정도 거기서 놀아도 되지만 바쁘면 10분, 15분만 가지고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도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페이스북, 공통적인 건 페이스북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센터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은 전쟁을 하는 겁니다. 하나만 제가 더 보여드리면 김제시 온라인 창업박람회라고 하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지역에 온라인 창업박람회를 다 독자적으로 하나씩 운영하는 일단 컨셉을 가져갑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창업박람회는요. 보통은 전국 단위로 가거나 오프라인 같으면 서울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어차피 온라인에서 할 거기 때문에 시군구 단위로 온라인 창업박람회를 가동할 거고요. 여러분이 각 시군구 단위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각 시군구 단위의 온라인 창업박람회를 별도로 다 하나씩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지역에 맞는 온라인 창업박람회는 다 개별적으로 만들어 놨고요. 여러분은 그 페이지를 자꾸 여러분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알려서 이 온라인 창업박람회의 역할은 여러분 지역에 있는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소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러분에게 대표성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김제시 온라인 창업박람회는 지금 현재 김제시청에서도 운영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홍종화 대표님 종로구 센터를 맡고 계신데 종로구청에서 온라인 창업 박람회를 엄두나 내겠습니까? 옛날에 서울시에서나 했던 일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처럼 종로구에서 다른 업체들은 엄두를 못 내지만 저희 창업경위신문 지역센터들은 창원시 지역센터, 창원시 센터, 화성시 센터, 종로구 센터, 성북구 센터는 전부 다 자체적으로 온라인 창업 박람회를 매달 운영하는 컨셉으로 갈 겁니다. 이것도 역시 그러면 내가 귀찮아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은 손도 댈 게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다 통합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손도 댈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런 걸 내가 계속 매달 하고 있다라는 것만 사람들 기회가 될 때마다 알려주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뭐 업체들을 찾으러 다니고 여러분들이 업체를 뭐 끌어와 가지고 여기에 참가시키고 오프라인 박람회처럼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주인장 역할만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주인장 역할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한민국 맛집정보센터를 빼고는요. 네 가지, 지역센터 홈페이지와 그 다음에 페이지 2가지, 그 다음에 지금 온라인 창업박람회 1가지, 총 4가지, 그리고 아까 안심창업센터 그룹은 소위 무전기로서 소통 채널로서 그룹, 이 5가지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로 활용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적어도 하드웨어들이죠. 소프트웨어는 이제 또 따로 필요하겠지만 일단 하드웨어는 그 5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쟁을 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아까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어떻게 만드는 건지, 홈페이지에 기사를 어떻게 올리는 건지, 광고를 어떻게 바꾸는 건지,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예를 들면 뭐 어떤 걸 이렇게 강조하는 건지, 어떻게 홈페이지를 페이스북과 연동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거를 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죠? 여러분, 제가 엊그제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로 100억 벌기 교육을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중에 몇 분은 홍보를 좀 해주셨어요. 많이. 이번에 프랜차이즈로 100억 벌기 교육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한 20명 정도는 여러분이 소개한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누가 내 소개로 들어왔는지, 그 교육에 참석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홈페이지의 관리자 센터에 들어가면 여러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참석을 하신 분들의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도 안 들어온 분들은 백지가 떠 있을 거고요. 한 예서 4명, 5명씩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했으면 그 4명, 5명의 명단이 뜰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다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저희를 못 믿어서 테스트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정말로 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다 내 눈에 보이나? 를 여러분이 신청해 보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역센터를 운영하시게 될 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지역센터 홈페이지와 페이지 2종류, 그 다음에 온라인 창업박람회까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까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지금 앞에서 이미 강조를 했듯이 주간회의입니다. 주간회의. 주간회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주간회의는 뭐 제가 오늘 전쟁을 자꾸 예를 드는데 전쟁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게 무기거든요. 무기. 싸움에서 이기려면 무기가 좋아야 되고, 또는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 무기를 써먹는 사람이 제대로 못 써먹으면 결국은 싸움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제가 그 무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전쟁 얘기를 하는데, 역시 우리가 전쟁을 잘하려면 이제 우리가 작전회의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 작전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월요일 날 있을 주간회의. 1시간 정도를 기본 목표로 하겠고요. 특별히 중요한 주제가 있을 때 1시간 30분 정도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길어야 1시간 반이고 아니면 1시간 정도일 거니까 저희가 7시부터 시작을 하면 8시면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그 1시간만큼은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다시 한번 소통 얘기를 하면 안심창업센터 그룹이 소통의 가장 중요한 채널이라고는 했지만 주간회의야말로 가장 중요한 또 소통의 방법론입니다. 그죠? 주간회의 때 우리가 소위 서로 오해도 풀 수 있고 잘못 이해했던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주간회의야말로 소통이 가장 중요한 축일 거다. 또 한 가지 그 주간회의 때 필요한 교육들을 자꾸 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교육을 항상 뭐 10시간, 20시간을 꼭 딱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5분씩, 10분씩이라도 교육을 해 나갈 건데 그런 교육은 주간회의를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은 또 영상으로 그대로 녹화를 해서 다시 또 보고 싶을 때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일종의 동영상 매뉴얼로서의 역할을 할 거다. 여러분 프랜차이즈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벌써 저희 회사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적어도 지역센터와 창업경영신문이 소통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장점들을 그대로 활용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일을 할 때 저희 회사가 쓰고 있는 방법들을 잘 활용하면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원격교육센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저는 여러분에게 신문사를 하나씩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죠? 시군구 단위의 작은 신문사를 하나씩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1인 신문사죠. 어찌 보면. 혼자서도 일단 운영할 수 있으니까 1인 신문사죠. 그런데 그 1인 신문사가 교육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에게 평생교육원을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습니까? 교육장 하나 빌리는데 또 뭐 보증금만도 1,000, 2,000, 3,000 들어갈 건데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격교육센터를 이용하는 건 당장 내일부터도 가능하다.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각각의 지역센터가 교육사업을 원격교육센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창업경영신문 본사에서 운영하는 원격교육센터를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서는 여러분이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원격교육센터는 말로만 원격교육센터가 아니라 저희 평생교육시설 등록 다 되어 있고요. 저희 교육비에 부가세 안 붙이잖아요. 저희 교육비 받을 때 부가세 안 붙이는 이유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평생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지역에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셈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벌써 교육과정은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창업 컨설턴트 과정은 12월 달에 이미 개강을 했고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은 1월 달에 개강을 할 거고 외식 경영 전문가 과정은 2월 달에 개강을 할 거고 또 원격 교육 강사 양성 과정 내년 전반기에 1분기에 개강할 거고 운이 좋으면 카페 경영 전문가 과정도 내년 전반기 중에 개강할 거고 저희가 직접 만드는 교육만 하더라도 이렇게 멋진 교육 프로그램들이 계속 개강을 할 건데 적어도 여러분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수익들은 여러분이 가져가는 구조이니 여러분은 교육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거의 위험하지 않은 교육 사업이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교육 사업은 일정한 인원의 교육생을 모집하지 못하면 보통은 폐강이 돼요. 그 광고비를 내가 300만 원을 썼는데 교육생이 5명밖에 못 모아졌다. 그러면 이걸 폐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300만 원이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300만 원은 그냥 메모원가가 되는 겁니다. 교육 사업의 위험성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교실을 빌려서 임대하고 있다고 하면 임대료도 고정 비용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원격 교육센터는요. 강의도 여러분이 안 하니까 강사비가 따로 나가지도 않죠. 여러분 임대료가 나가지도 않죠. 여러분이 부담해야 될 게 있다면 광고비를 직접 돈을 쓰겠다고 하면 광고비 정도만 여러분이 부담하는 거지 그 이상은 여러분이 부담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창업 컨설턴트 과정이나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은 창업경영신문이 가져가는 것보다 여러분이 가져가는 게 더 많습니다.
저는 제가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하고 저희는 광고도 때리는데 그런데도 저희가 가져가는 게 여러분보다 저희가 덜 가져가잖아요. 그 정도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혜택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런 교육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공격적으로. 이해되셨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만든 교육을 가지고 교육 사업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좋은 교육을 저한테 제안해 주시면 교육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 때문에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안타깝지만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저희도 매출이 오프라인 교육 쪽에서는 많이 줄었지만 적어도 저는 원격 교육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저희가 오프라인 교육원을 운영할 때는 일주일에 교육과정 몇 개 운영 못합니다. 저희가 교실이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 원격 교육센터는요. 100개의 과정을 동시에 운영해도 저희 가능합니다. 지금은 저 혼자 강의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몇 개 과정밖에 못하는 거지 좋은 강사들이 참여해 주고요. 좋은 강사들이 각각의 좋은 과정들을 만들어주면 창업교육시범 원격교육센터는 100개의 과목을 동시에 오픈시킬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 달라는 겁니다. 직접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나는 강의는 안 하고 싶은데 교육을 만드는 능력이 있고 나는 교육을 만드는 능력은 없는데 나는 교육 마케팅 능력이 있으니 그런 능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원격 교육센터를 멋지게 운영하시면 여러분에게는 가장 안전한 사업이 될 거다. 사실은요. 언론사에 가장 적합한 사업 중에 하나가 교육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교육원을 운영하는 거고요. 정부에서도 언론사가 평생교육원을 만들면 조건이 엄청나게 약해요. 여러분 일반 민간 기업이 평생교육 시설을 만들려면 자본금이 아마 2억 이상이 들어갈걸요? 무조건 2억 이상이 있어야 평생교육 시설을 만들 겁니다. 언론사는요. 교실 하나만 만들면 평생교육원을 내줍니다. 그 이유는 언론사는 많은 독자들과 소통을 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뭔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라는 의미에서 언론사나 소위 사회단체들은 평생교육시설을 아주 쉽게 내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평생교육시설을 그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원격교육센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더 욕심이 있어서 교육사업에 욕심이 있어서 나는 우리 지역에 평생교육원을 오프라인으로 내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그건 별도로 상의를 해주세요. 제가 아이디어를 드릴 테니까. 제가 그 정기간행물 등록해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창업경영신문 서초구센터 제가 정기간행물 등록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거기 오프라인 평생교육원을 만들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하고 별도로 상의해 주시고 그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위험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후에는 그런 것도 좋은 사업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국민기자는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부동산 주치 말씀을 드렸고 1교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언론사들을 운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언론사의 대표입니다. 법적으로는 인터넷 신문사의 대표 자격을 못 가지고 있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각각 다 신문사 등록을 한 게 아니니까 법적으로는 언론사 대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여러분 지역의 창업경영신문이라는 언론사의 여러분 대표님들입니다. 지역 언론사의 대표라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느냐? 언론사가 성공하려면 여러분이 몇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컨텐츠입니다. 신문사가 기사가 읽을 게 없다? 망하는 겁니다. 적어도 언론사는 컨텐츠가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창업경영신문 컨텐츠는 우리나라 창업 쪽의 컨텐츠를 보유하는 회사 중에 우리는 1등입니다. 여러분은 그 컨텐츠를 그대로 가져다 쓸 거기 때문에 국세일보
저희 20년 전통의 비젠텍스 컨텐츠들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물론 100%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량의 세금 컨텐츠를 가지는 겁니다. 지역 컨텐츠는 여러분이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요. 전략적으로 국토부나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지역과 관련된 지방자치와 관련된 기사들은 별도로 생산하기 위해서 제가 별도의 전문 기자를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기사가 올라갑니다. 이런 컨텐츠를 적어도 여러분 지역에서 우리와 같은 소위 분야에서 우리 컨텐츠를 앞서는 회사는 나올 수 없다라고 장담합니다. 그 컨텐츠가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요. 구독자입니다. 신문사가 구독자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자는 누구냐면 여러분에게 구독자는 뭐냐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페이스북 페이지의 좋아요 숫자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의 좋아요 숫자가 여러분의 구독자 숫자입니다. 여러분은 책임지고 그 구독자 숫자를 늘리셔야 됩니다. 물론 그 방법들을 계속 연구하겠죠. 함께. 어떻게 하면 그 구독자 숫자를 더 늘릴 건지를 같이 연구하겠지만 언론사는 구독자 확보가 기본적인 소위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구독자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여러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한 구독자가 아니라 페이스북 페이지의 좋아요 숫자가 여러분의 구독자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신문사는 보통 광고로 먹고 살죠. 그죠? 저희 창업경영신문은 광고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광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도 신문사이기 때문에 광고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광고는요. 다른 신문사의 광고와는 다릅니다. 다른 신문사 광고는 광고를 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기자 얼굴 봐서 내주는 겁니다. 조선일보 빼고는요. 조중동이나 매경, 한경 이런 데 빼고는요. 사실 이런 데도 지금 효과가 너무 많이 떨어졌지만 이런 메이저 신문 몇 개 빼고는요. 신문사의 광고 효과를 기대하고 광고 내는 데 별로 없습니다. 기자 얼굴 봐서 내주는 거지. 그런데 저희 창업경영신문 지역센터의 온라인 광고는 이 광고보다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광고는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창업경영신문 지역센터의 온라인 광고는 효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희는 페이스북 광고를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업경영신문에 광고를 하지만 저희는 페이스북 플랫폼을 써가지고 광고를 할 거기 때문에 창업경영신문 지역센터 광고는 페이스북 광고지 창업경영신문이라는 신문사 광고가 아닙니다. 모양만 창업경영신문 신문사 광고인 거지 사실상 우리는 페이스북 광고 플랫폼을 그대로 쓸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페이스북을 가장 잘 써먹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제가 어느 신문사에 광고를 냈던 제가 저희 합동설명회 가끔씩 하잖아요. 합동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메이저 신문사의 광고를 한번 내봤고 페이스북에 광고를 내보면 광고 효과가 몇 배 차이가 나냐면 3배에서 5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신문사보다 페이스북 광고가 효과가 그 정도 높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너무 잘합니다. 그 페이스북의 광고 플랫폼을 그대로 써서 지역센터의 광고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누구한테 광고를 하라고 얘기하면서 조금이라도 찝찝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광고를 해서 효과가 안 나는 건 다른 데도 광고해서 효과 안 납니다. 그런 자신감을 좀 가지십시오. 우리한테 광고를 했는데 효과가 안 나면 다른 어디에다가 광고를 해도 그보다 효과가 더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온라인 광고는 적어도 여러분 동네에서는 1등이라고 자부해도 좋습니다. 1등일 겁니다.
그다음에 언론사는요, 취재입니다. 취재. 취재하니까 어려워지죠. 어려워지죠. 취재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만나서 정보를 획득하는 게 취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취재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기사를 써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진짜 좋은 기자는요, 자기가 획득한 정보를 전부 다 기사로 써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회 때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월스트리트의 기자들은 한 달에 자기가 쓴 기사가 하나만 나와도 성공이랍니다. 자기가 쓴 기사가 단 한 개만 정식으로 신문에 게재가 돼도 성공이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한 달에 취재를 하나만 했을까요? 아니죠. 취재는 다양하게 하죠. 그중에 하나만 선발이 된 겁니다. 나머지는 다 커트되는 겁니다. 여러분, 취재를 즐기십시오. 여러분 이제 신문사의 구성원입니다. 기자들입니다. 취재를 즐기십시오. 사람 만나서 뭔가를 물어보는 걸 즐기시라는 겁니다. 기사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기사를 쓰고 싶을 때 쓰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취재를 했다고 해서 기사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취재에 대한 의무감, 부담감 다 버리시고 그냥 즐기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정보를 얻고 있는데 내가 기사를 쓰고 싶으면 쓸 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쓸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기사를 써야 되는 의무감이 없으면 취재를 부담스러워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서 취재를 하다가 기사거리를 찾았다고 치자고요. 근데 기사를 직접 쓰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저한테 그 소재를 넘겨주세요. 이해되셨어요? 저희가 쓸 테니까, 그 기사거리가 정말로 좋은 기사거리면 저희가 기사를 쓸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기사거리를 넘겨주세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언론사기 때문에 취재를 여러분이 즐기셔야 된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이 취재 대상.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싶으면 전부 다 취재 대상. 앞으로 국회의원도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공무원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시장, 구의장 다 여러분이 만나고 싶을 때 만나자고 해서 취재를 하십시오. 물론 이제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취재할 때는 기사를 좀 써야 되겠죠. 기사를 써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취재의 대상이고 여러분 그냥 취재를 즐기십시오. 즐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신문사를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1교시 조금 더 길게 했는데요. 지금 3시 13분이네요. 그죠? 3시 13분인데 10분만 쉬셨다가 3시 23분부터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10분 쉬겠습니다.